자, 이번 시간은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별은 우주에 우리가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의 비가 질량비로 3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3대 1로 우주가 생긴 후부터 계속 이제 빛은 없는 상태로 수억 년이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수소와 헬륨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걸 보고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점점 중력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기체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별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성운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운은 중력 때문에 점점점 모이게 되고, 그러면 그 모이게 되면서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큰 중력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자, 아주 차가운 온도에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름이지만 계속 중력으로 모이게 되면 그 내부는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입자들이 가까워지면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충돌에 의해서 이제 열이 점점점 내부 에너지가 이제 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점점 모인 성운에서 중심부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성간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원시별이라는 상태의 이제 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이 되기 직전의 이제 모습인데, 성운과 별의 중간 과정이라 보면 되겠죠. 원시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열 때문에 점점 내부는 데워집니다. 자, 그러다가 별의 이제 중력과 내부가 점점점 뜨거워지면 내부에서도 이제 그 압력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면, 압력이라는 것도 역시나 이제 단위 면적에 대한 힘이기 때문에 중력과 이 압력이 같아지게 되는 시점까지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평형을 이루는데, 이제 그렇게 평형을 이루어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중심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가면, 1000만 K까지 올라가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수소 원자핵 4개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4개가 헬륨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때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 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질량이 더 큽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나면 아주 작은 정도지만 질량이 결손됩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질량이 이제 헬륨액을 만들고 나면 이제 남는 질량이 있는데, 그 질량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식 E는 mc 제곱이 됩니다. 요 질량이죠. 그래서 곧 결손된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핵 융합 반응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나온 에너지가 바로 태양의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는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태양이 내고 있는 이 광도, 우리 지구에만 오는 것도 이렇게 큰 에너지인데, 지구까지의 거리 1AU가 되는 거리의 구면, 우리 공전 궤도면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구면까지 오는 에너지는 엄청나겠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앞으로 50억 년은 더 이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많은 에너지입니다. 이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렇게 큰 에너지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부에서는 지금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헬륨 때문에 이렇게 태양은 중력과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에 의한 이런 복사압 때문에 크기가 거의 유지가 되는,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정력학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중력과 복사압이 똑같아서 별이 크기가 거의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별은 아주 오랫동안, 태양 같은 경우는 100억 년 정도를 이 상태로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부 중심은 아까 말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러면 중심에 계속 지나면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핵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수소가 핵 융합하는 온도는 약 1000만 K입니다. 그런데 헬륨 3개가 핵 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3알파 과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헬륨은 알파 입자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헬륨 3개가 만나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3알파 과정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핵융합이죠. 자, 이 온도는 얼마냐? 약 1억 도입니다. 1억 도. 1억 K.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중심부의 온도가 태양은 약 1000만 K라서 수소 핵융합이 가능했는데, 그 수소 핵융합이 계속 이제 진행되면 중심에 헬륨 핵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헬륨 핵은 바로 핵융합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심부의 온도는 아직 1000만 K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헬륨 핵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 헬륨 핵은 핵융합 못하기 때문에 헬륨 핵의 중력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헬륨 핵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수축하겠죠. 그렇게 수축하면서 그 수축하는 에너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소의 연소를 가열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헬륨 핵이 온도가 엄청 올라가면 수축하기 때문에, 그렇죠? 헬륨 핵은 아직까지 핵융합을 하지 않고 수축만 하게 되겠죠. 아까 전에는 복사압과 중력이 같았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했죠. 별 전체는. 근데 별의 내부만 생각하면 이 헬륨 핵은 점점점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그러면 요 헬륨 핵의 주변 요 부분에 있는 수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가열됩니다. 가열되면 아까 전에 요 가열된 수소 때문에 복사압이 더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수소는 1000만 K 정도가 이제 온도였기 때문에 복사압이 중력과 거의 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었는데, 여기 온도가 중심에 있는 헬륨 핵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주변에 수소가 1000만 K가 아니고 예를 들면 5000만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핵 융합 반응이 활발합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헬륨 핵 주변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평형을 이루고 있던 별의 크기보다 중력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별의 질량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는 1000만 K였지만 지금은 5000만 K, 예를 들어서 5000만 K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사압이 커집니다. 그러면 별은 어떻게 될까요? 별은 엄청 크기가 커지는 상태로, 중력은 같지만 복사압이 커지기 때문에 중력과 평형을 이루려면 별이 커져가지고
평형을 이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 큰 별이라 해서 거성인데 이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크기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별의 표면 온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불꽃은 파란색이죠. 근데 온도가 낮은 불꽃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이 커지게 되면 별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 같은 별도 약간 지금은 노란색을 많이 띠지만 이제 별이 커지면 적색 거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태양 같은 별은 태양 정도, 우리가 그걸 태양 정도의 질량인 우리가 1태양 질량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런 별들은 아까 말했던 수소가 헬륨이 되고 이 헬륨이 또 적색 거성 이후에 중심의 헬륨액의 온도가 1억 K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점 수축하니까. 그렇게 되면 헬륨이 이제 탄소가 되는, 헬륨 3개가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 같은 별의 진화를 통해서는 헬륨이 만들어지고 또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질량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합친 걸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수소의 질량수 얼마죠?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1입니다. 헬륨은 몇 개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4개죠.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12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헬륨이 3개 모여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수는 12겠죠. 자, 그리고 질소는 질량수가 14입니다. 산소는 16입니다. 규소는 28이고 철은 56입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별 내부에 어떤 주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뭐냐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아까 태양 정도라면 중심부에서 헬륨이 탄소가 되는 정도로 이제 끝이 나고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되어서 중심부에는 탄소만 남아있는 상태로 외피부는 이제 복사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에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백색 외성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탄소가 질소도 되고 산소가 되고 규소가 되고 또 규소가 또 철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철까지, 안정한 철까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철은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이제는 복사압이 없어지는 상태가 옵니다. 왜냐하면 복사압이란 말은 핵융합을 해야지 그 핵융합 에너지에 의해서 복사압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별은 복사압은 없고 중력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력밖에 없으니까 별은 수축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축한다고 합니다. 광속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수축해서 드디어 이 별은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터지면서 철까지 생겼던 그런 이제 원소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라늄이라는 아주 무거운 이제 원소도 있죠. 그 외에도 엄청 많은 것들이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하는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별의 내부에서는 금방 했던 것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원소들이 주로 나오지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바로 초신성이 폭발한 후에 이제 관측되어지는 이제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성간, 우주 성간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또 수소와 헬륨이 사실 대부분이지만 거기에 아까 철도 있고 뭐 탄소, 규소 이런 것들과 또 초신성 때 생겼던 원소들이 또 하나의 성운을 이루겠죠. 그 성운이 또 중력이 커서 모이다 보면 또 새로운 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별들을 우리는 2세대 별이라고 합니다. 한번 초신성 폭발 후에 만들어진. 그래서 그렇게 모인 별들이 또 초신성으로 터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성운에서는 태양과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은 태양계는 이렇게 만들어질 때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태양 내부에도 초신성 때 생긴 또는 별의 내부에서 생긴 그런 원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성분이 또 뭐 소량이지만 포함되어 있고 태양의 주변에 또 만들어지는 행성에서도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고 뭐 철, 뭐 규소, 탄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다양한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 같은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최초에 이제 성운에서 만들어진 별이라면 거기에는 아마 이제 규소, 철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구형 행성 같은 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소들이 생성되었나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 쭉 이해하고 우리가 내용들을 알아간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